말아먹는 것 좋아하는 이 윤석열 정부가 심지어 사업체 선정까지 모두 다 끝내가지고 진행 중이던 이 사업에 돌연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면서 이 무너뜨려버린 역대급 계약 위반 사건이 터져 나왔어요. 해당 사업이 뭐냐면 그 교대하고 사범대 재학생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비 선생님들이죠. 그 예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학 교육 과정의 전반을 이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리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운영해 왔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1차 사업으로 12개의 교대와 사범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2차 사업이 지난해 이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2026년까지 꾸준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1차 사업에는 한 19억 4천만 원, 뭐 2차 사업에는 작년에 뭐 한 13억 6천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이 중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다들 완전히 멘탈이 바사삭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교육부 차원에서도 시민교육 요소 강화나 신규 교과 과목 개발도 다 마쳤어요.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뭐 교육 봉사 동아리 운영하고 장애 체험이나 공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준비 다 마쳤습니다. 심지어는 대학들까지도 모두 선정한 거예요. 이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 대학들이며 지역사회며 줄줄이 이 지원 예산이 끊기면서 단순 교육 사업만 끝낸 게 아니라 그간 해왔던 여러 노력들, 시간들 이거 다 짓밟고 밥줄까지 이 윤석열 정부가 끊어놓은 거죠. 대학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어떤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이러한 정말 무책임한 행위가 다름 아니란 이 정부 사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까. 이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누가 정부 사업의 안정성, 신뢰성을 믿고 이거를 참여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제로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놓고서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지출구조 조정이라는 그 단편적인 설명, 이거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죠.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 배경, 상황 설명 전혀 명확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이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없었어요. 심지어 해당 교육이 차후 세대를 위한 어떤 투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그간 부족해왔던 이 민주시민사회의 육성, 민주시민 교육, 그러한 것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정말 큰 타격이 있는 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교육개혁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전통적인 어떤 학교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서 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만 14세에 대학에 조기 입학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조기 입학을 했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어떤 공교육 시스템에서의 어떤 여러 이 문제점들,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지 못하게 억압하고 과열된 입시 경쟁이 학생들의 그 존엄성, 인간 존엄성을 계속 해치면서 오로지 뭐 이게 온전히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로잡혀가지고 학생들을 마치 단순한 그 경제의 한 바퀴로 전락시키는 게 좀 부당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필수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존엄하고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그 민주시민 교육의 부재 문제가 정말 줄곧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에서도 항상 이게 바로잡히지 못했어요. 우리 정말 어두운 시기였던 그 일제강점기 교육 목표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황국 신민의 양성이라는 그 정말 참담한 암흑의 시기를 거쳤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교육은 계속된 독재 정권 하에서 어떻게 됩니까? 산업전사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이게 마치 이 거대한 이 움직임에서의 그 톱니바퀴 역할로 쓰여지고 버려지고 이 안에서 희생되는 목숨들에 대해서는 그 대의를 위해서 안중에도 없이 뒷전으로 밀려나가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이후에 그럼 좀 달라졌나요? 교육 목표도 여전히 인적자원 육성으로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학생들에 대한 취급은 자본의 소모품으로 취급되었던 게 고착화되어 왔었죠. 이러니까 왜 2017년 당시에 왜 한국개발원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요? 근데 81%의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고등학교는 정말 전쟁 같았다, 거긴 전장이다, 그냥 이런 표현을 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절망스러운 교육 환경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평생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이 전쟁 속에서의 생존자들이 되어버린 게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이죠. 그러니까 능력주의 사회에서 조럼주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인생을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패배감, 무력감, 좌절, 절망, 열등감 이렇게 내몰리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게 하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존엄주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법 중에 하나로 제시된 게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자,
그러니까 교육자들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에서 실시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교육이 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의로 만들겠다는 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이 미래를 내어다보지 못하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교육까지 퇴행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서서 이 국가가 추구해야 될 높은 교육의 이상과 청사진을 스스로 그냥 손으로 다 그냥 한순간에 찢어버린 행위로 기록이 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노력해왔던 이 교육의 진일보가 이게 한순간에 부정이 되고, 자라나는 세대들의 꿈과 어떤 희망을 심어줘야 될 그 교육이 정말 허망한 미래가 될 그런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참담한 일인 거죠. 교육적 기반과 미래를 향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이 정부에 대한 심판, 역시나 결론적으로는 4월 10일 총선에서 투표로 행사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